그런데 와인은 마셔야 즐겁거든요. 그림은 봐야 즐겁거든요. 그림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그림을 통한 기쁨인지 행복인지 감동인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죠. 작은 포도주점에서 나누는 문화예술 이야기. 여기는 성수동 작은 포도주점 그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호입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을 담당하게 될 미술사학자 김성모 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네요. 네, 제 방송을 예전부터 들었던 분들이라면 과거에 제가 듀셀도르프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아헨 여행할 때 함께 여행하면서 해설을 들으면서 여행하던 것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 근황 좀 들려주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강의하고 있고요. 새로 오픈하게 되는 미술관 준비하고 있고요. 유튜브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술사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새로 지금 문을 열기 위해 열심히 짓고 있는 미술관이 지금 강릉에 리차드 마이어의 설계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짓고 있다고 했고, 언제쯤 이제 미술관은 완공이 되나요?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것 같고요. 미술관 이름이 정해졌어요? 예, 미술관 이름이 솔올 미술관입니다. 솔올 미술관. 강릉에 그 미술관이 들어서는 지역 이름이 솔올이에요. 소나무가 많은 고을이라고 해서 솔골, 솔올. 네. 그럼 거기서는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하시게 되나요? 이미 직책은 맡겨졌고요. 네. 제가 네. 장으로 있습니다. 미술관장님으로 네, 계시겠네요. 거기서 장으로 있고요. 네, 바빠지시더라도 여기 이곳 성수동도 가끔 들러주셔서 재미난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 박사님과의 우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유럽에 가서 미술관 직접 다니면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여행하는 걸 또 저는 꿈꾸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같이 유럽을 우연한 기회에 여행을 하게 됐고, 또 그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큰 자극을 받았었고, 항상 프랑크푸르트에 비행기 타고 이제 내리면은 거기서 만나서 짧게 보든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 그룹에 같이 운전해 주시면서 네, 맞습니다. 여행도 네. 하기도 했었고, 고딕 건물을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가 네.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프랑스로 좀 깊숙이 들어와서, 그렇죠. 파리 주변에 일드프랑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사실은 고딕의 발상지죠. 맞아요. 네. 프랑스 파리 북부 지역의 생드니가 네. 보통은 이제 미술사에서는 고딕의 발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리 주변에 있는 그 일드프랑스의 조그만한 아주 유서 깊은 도시들의 초기 고딕의 발달 과정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당 건축도 굉장히 많죠. 샹파뉴에서 봤던, 그렇죠. 랭스 대성당도 실제로 박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그런 여행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뮤지엄 홈브로이히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긴 했었지만, 제가 듀셀도르프에 꽤 오래 살았거든요. 3년이나 살았었는데 그 미술관이 거기 있는 것조차 모르고 제가 지나왔었고, 일드프랑스 지역에 있는 이 성당까지 찾아다니던 그 여행을 하고 나서야 제가 좀 더 고딕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걸, 그리고 그 매력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을 했지만 제가 설명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것들을 저 스스로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내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즐기고 있었고 그걸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 굉장히 회의를 느끼게 하고 절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오신 저한테는 좋은 선생님이셨죠. 저희가 미술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더 이상은 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강의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행 가면 의뢰 그곳에 있는 미술관이나 유적지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려움 때문에 가이드들을 많이 이제 찾게 되죠. 네.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틀을 만들어 두고 정답을 주는 식의 정보 전달이 굉장히 위험한 효과들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심어주거든요. 최근 들어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작품을 보고 오셔가지고요. 박사님은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의 작품을 한 점만 보고 이 작품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지? 한번 직접 유심히 작품을 살펴보십시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뭐가 좋은지, 아니면 뭐가 불편한지, 작품이 뭐가 묘사가 되어 있는지 지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작품을 깊이 보시라고, 유심히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제 미술관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작품 앞에서 적어도 5분, 10분, 15분, 20분 머물 수 있는 미술관. 유명한 사람의 아주 값비싼 작품들 보여주는 게 메인이 아니라 물론 훌륭한 작가들의 한 작품이라도 사람들이 한 5분 정도 유심히 보면 보일 거예요,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면서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작품을 하나 이제 슬라이드로 띄워드리고 아무 말 안 하고 5분 동안 작품 보라 그래요. 그 5분이 50분처럼 느껴질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으로 막 작품들을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천이 금방 떨어지죠. 근데 미술 작품이 뭔가 답을 주는 그런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면 책을 보죠. 근데 미술 작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작가들이 보았었던 세계를 읽어가면서 질문들을 던지고 그 작품 안에서 질문을 찾아내는 가운데 뭔가 그 답과 질문 사이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넘나드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아주 좋아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근데 제가 거기 그림도 그렇다, 미술도 그렇다. 그러면 미술을 볼 수 있고 본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삶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이자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인 한 잔 우리 하면서 할까요? 제가 오늘 업무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오늘 문 열자마자 거의 11시간 동안 5분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마감하기 1시간 전에 박사님이 여기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 와인이 필요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일한 저한테는 굉장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달콤함도 있었고 얘가 아주 달더라고요. 이 와인은 하르트네요. 하르트. 예, 이 와인은 제가 웬만해서는 와인 이름을 소개 안 하는데 이거는 좀 하고 싶어요. 이 와이너리에 가서 직접 영상을 달다. 네, 영상을 소개하기도 했었고 달긴 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맛이 조금 베슬리히하다. 독일 말로 하면은 그 파서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강하지 않고 좀 물맛이 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찐덕거리거나 그런 느낌.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물처럼. 예. 그래서 이 하트를 이끌어가는 하트에 지금 요한네스 하트가 이 집의 수장인데 자기 집에 이 카비넷을 인위적이지 않다. 네.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가운데 꿀향과 과일의 느낌, 복숭아 느낌을 굉장히 잘 부각시키는 그 미네랄이 이 와인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향과 맛의 밀집도가 처음에 아주 강렬하게 오고는 차츰차츰 사라져요. 맞아요. 차츰차츰. 그리고 아주 다양한 그 단맛과 신맛과 또 향그러운 맛이 아주 정점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졌다가 수영장에 슬라이딩하는 것처럼 쫙 떨어져요. 이 맛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승전결이 있는 와인들을 우수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와인을 즐길 때 기쁨이 아주 저한테는 중요한데요. 캐비넷에 넣어서 보관할 정도로 소중하게 다뤘다는 뜻으로 카비넷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모젤강의 카비넷을 잘 만드는 집들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독보적으로 잘 만드는 집이 있다면
적어도 이 피스포트라는 마을,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룩셈부르크에 가까운 가장 끝에 서쪽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이 하트가 아주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너무 와인을 정장을 입고 먹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리슬링을 진짜 즐기는 거는 그 모젤 강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서 라인강이든 모젤이든 땀이 나고 여름 뭐 이렇게 한 5월 6월 지나면 이제 해가 쨍쨍할 때 자전거 타고는 강변을 막 몇십 킬로씩 이제 타고 가다가 조그마한 원두막 같은데 이 리슬링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쉬면서 담소 나누면서 이게 시원하게 한 잔씩 마시고 또 다음 코스로 타고 갈 맞습니다. 그렇게 마실 때 이게 참 맛이거든. 청량감이란 이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는 산미가 만들어내는 산미 만들어내는 그 청량감이 리슬링에서는 아니면 화이트 와인 전반적으로 독일에서 특히나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활력소 같은 거라서. 맞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독일의 서쪽의 맛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알자스 지방도 화이트 와인 아주 좋고요. 그렇죠. 그쪽은 아예 와인 길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독일 중부 지역 그 비어츠버그 쪽에도 프랑켄 지역에도 아주 독특한 그렇죠. 좋은 화이트 와인 많죠. 정말 뛰어난 와인들인데 세상에서 제일 저평가된 화이트 와인 중에 싸고 맛있어요. 근데 병도 이쁘고 그 가치를 즐기기가 어렵죠. 한국에서는 특히 잘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저희 가게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좋은 와인이라면 그게 달든 달지 않든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 리슬링의 세계관이 정말 멋지다. 미술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와인 좋아한다 그러면서 와인 직접 마시지 않고 뭐 와인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토양이 어떻고 뭐 온도가 어떻고 수확 시기가 어떻고 무슨 돌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습득할 수 있고 와인 앞에서 그런 썰들을 풀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와인을 가장 즐기는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지만 내가 마시면서 온몸으로 감상할 수 있는. 와인은 혀끝으로 감상을 한다면 작품은 눈으로 감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보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지식을 통해서 그림을 보려고 하면 지식 안에 그림을 한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와인이 자기의 숨을 쉬면서 그 호흡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그렇고요. 개인의 취향이 주관적인 판단과 기호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갇혀버린다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미감이라는 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그 뭐 스테이크를 먹든 커피를 마시건 와인을 마시건 그림을 보건 음악을 듣건 사실 다 취향과 기호라는 부분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고, 근데 그것들을 확장시키면서 세계와 우리가 관계하는 방식들을 또 채널들을 넓히는 거니까 거기에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찾아낸다, 와인 안에서 어떤 지식을 찾아낸다, 그게 주는 지적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은 마셔야 즐겁거든요. 그림은 봐야 즐겁거든요. 그림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그림을 통한 기쁨인지 행복인지 감동인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적 허영,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호와 취향이라는 것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과 접목이 되었을 때는 항상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허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남들을 압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아주 담기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게. 그래서 잘 다뤄야 해요.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직업의식들을 가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와 예술, 심지어 와인에게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